안녕하세요. 내신연구소의 최희성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2주 남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가 목표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다들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3, 4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3, 4등급이 1등급이 되려면 1, 2등급이나 고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보면 중학교 때는 나름 우수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헤매는 친구들, 또는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왜 시험 성적은 계속 엉망으로 나오는지 속상해서 펑펑 우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도 많이 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시험지만 받으면 왜 이렇게 낯설고 모르는 문제 투성인지 막 이런 경우에 모르는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내가 풀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문제인지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배점도 높고 어려운 문제지만 내가 1등급,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100점을 원하는 시험이 아니고 내가 지금 4등급이다, 3등급이다, 5등급이다 이럴 때는 2등급만 받아도 1차 목표가 성공이니까 내가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시험 전에 미리 하고 모평 공부할 때도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이 문제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건가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풀기로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아는 비슷한 유형이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아는 유형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문제는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요, 치환을 한다든지 약간의 시계 변형을 한다든지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아는 유형과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유형으로 문제를 끌어들여서 푸는 거죠. 내가 아는 유형으로 끌어들이면 접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 정말 생판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단원의 개념들을 하나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열하다 보면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고도로 집중한 시험장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나열한다 그래도 실제로 소요되는 데 시간은 불과 몇 초 안 걸려요. 그렇게 내가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개념을 관련 있는 걸 끌어들여 보면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제 문제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문제도 열심히 풀었고 나름 시험 준비도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지를 받으면 이거 안 떠올라서 못 풀겠더라. 참 골치 아프죠?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유형으로 끌어들여서 풀어라. 어떻게 하면 이걸 끌어들일 수 있을까?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중요한 게 어디냐? 여기 보면 PD 더하기 PE의 최소값이다. PD하고 PE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요 길이 PD하고 요 길이 P2하고 요걸 더한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 뭐 다른 조건이 하나도 안 주어져 있어서 평상시에 보던 거하고 조금 다르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뭐가 이렇게 최대 최소 구할 때 어디를 이렇게 어떤 점을 지나가지고 이전까지 갈 때 이 길이하고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면 이거 이렇게 대칭을,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최소값이 됐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문제에서도 보면 마치 P점에 D에서 출발해서 P 거쳐서 다시 E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아는 유형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얘를 AP 직선에 대해서, AP 선분에 대해서 이걸 뭘 대칭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이걸 여기다가 대칭을 시키는 게 맞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대칭을 시키는 게 옳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길이가 루트 7이고 AD의 길이가 루트 7이고 A2의 길이가 요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써먹어 보려고 그러면 합동인도형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AP 곡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어떻게 잡느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수직이 되게 이렇게 잡으면 이쪽 점을 D'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글씨가 조금 삐뚤빼뚤해지네요. 요거를 D'이라고 이렇게 잡아보면 D'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점하고 D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 점하고 D-하고 연결을 해버리면 자, 요 점이 P점이 될 때 DP의 길이하고 DP하고 D'하고 두 길이가 같게 되죠. 따라서 2P 더하기 DP의 최소값은 2D-의 최소값과 어때요? 같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그래, 이거는 어렸을 때 해봤던 거다. 오케이. 지금 보셨죠? 나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풀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접어가지고 대칭시켜가지고 최소값 구하던 아이디어로 요런 아이디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아이디어로 풀기로 작정을 해본 겁니다. 그럼 실제로 풀리나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 삼각형 A, D 그리고 수직인 점, 이 점을 우리가 살짝 H라고 한번 해보면 삼각형 ADH 하고 삼각형 A, D 프라임 H는 이거 합동이죠. 무슨 합동? R, H, A 합동이 되겠죠. 이거 RHA 합동이다. 이게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결과적으로 A, D'의 길이도 루트 7이 되고, 그러면은 DH 길이하고 D'H의 길이하고 요거 두 개도 같겠네. 나한테 주어진 거는 3분의 파이 주어져 있고, 다음에 AB의 길이가 6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BC의 길이가 4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A2의 길이가 4, AD의 길이가 루트 7, 이거 가지고 AD'의 길이도 루트 7인 거를 찾아냈어요. 이 나한테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가계인은 없네? 그러면 가계인을 어디서 구할까? 가계인만 있으면 ED'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가계인가 어딨지? 가계이가 요거죠, 요거. 가계이를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구할까? 가계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 각 B가 주어져 있네? 그죠? 그러니까 AC의 길이를 구하면 BC가 4로 있으니까 그냥 바로 코사인 법칙으로 A를 구하면 되겠군.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머릿속에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대칭을 시켜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원래 알던 아이디어. 코사인 법칙도 내가 알고 있는 개념. 그러니까 출제된 단원의, 즉 삼각형에 관련된 삼각함수에서 출제된 단원의 내용들 가지고 내가 슬슬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선분 AC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곱하기 BC의 코사인 3분의 파이. 자, 그러면 AB의 길이 나한테 주어져 있죠? 6의 제곱 36. BC의 길이 4니까 요거 16 빼기 2 곱하기 AB의 길이 6, BC의 길이 4. 코사인 3분의 8이 얼마요? 2분의 1. 그러니까 결과 얘는 52에 마이너스 24에 2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C의 길이는 루트 28, 74, 28, 2 루트 7.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A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자, 이거는 2 곱하기 AB의 길이, 그 다음에 AC의 길이, 다음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28, 빼기 BC의 제곱,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산수하면 얼마지?
4, 6, 루트 7, 48, 12, 12가 되고 6이 12, 즉 뭐다? 루트 7분의 2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다 구했어. 이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2D의 제곱은 A2의 제곱. A가 얼마요? 4, 16 더하기 AD 프라임 루트 7의 제곱 7 마이너스 2 곱하기 A2 4 다음에 AD 프라임의 제곱 AD 루트 7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루트 7분의 2 약분돼버리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16에다가 7 더하고 마이너스 16이니까 답은 얼마다? 7이다. 그러면 2D 프라임의 제곱이 7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2D 프라임은 루트 7이다. 이거 답 나오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는 훈련이 돼 있었는데 낯선 거다. 지금 사실 이게 낯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대칭을 못 떠올려서. 그쵸? 대칭을 못 떠올리거나 대칭이 이거랑 연관돼 있다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명으로 최대한 끌어들여서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푸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상 수학 시험만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 시간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것도 고민되는 거죠. 예, 그 첫 번째, 여전히 전체적인 시험 전체에서 내가 목표한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정말 필요한 문제냐 아니면 버려도 되는 문제냐, 과연 이 문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경우에도 시간이 부족할 때도 특히나 포기해야 될 문제, 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풀어야 될 문제를 취사 선택을 빨리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요 계산이나 개념을 생각하거나 식을 떠올리는 게 기본적으로 조금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생각의 속도가. 그럴 때는 또는 계산을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아닌 공식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굳이 안 외워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다만 이거를 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프가 일어나겠죠. 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공식들도 외워주면 생각의 순서나 속도가 조금 더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돼요. 확 뛰어넘고 기계적으로 확 풀어가지고 필요한 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푸는 속도가 좀 느려, 시간이 항상 부족해, 이런 친구들은 굳이 안 외워도 된다 싶은 개념이나 특히 개념이나 일부 공식들은 외워두면 본인의 속도를 늘리는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 기계적인 식으로 뭐 줄줄이 미주알 고주알 푸는 것보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꼼꼼하게 식을 쓰는 거. 왜? 이거는 또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 자체를 개념을 활용해서 점프할 수 있다 그러면 식을 줄여서 푸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식을 줄여서 푸는 연습이 되면 시간 분배에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설계하고 그거에 따라서 푸는 거, 이 설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기본적으로 거의 암기하다시피 딱 가지고 있어야 그 속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보다 빠르게 풀 수 있고 식도 줄여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들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작년도 태장고 2학년 1학기 말 13번 문제를 보면요. 야, 이거 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 ABCD EF에서 각 변의 중점을 M1, M2, M3, M4, M5, M6까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차례로 꼭지점과 연결하자. 이때 AMK에 대해서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길이의 제곱을 한 총 합이 14다. 그럼 이거 일일이 다 구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계산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이걸 6가지를 다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가만히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풀기 시작합니다. 얘가 AM1 요거하고 AM6하고 같겠죠?
또 AM2하고 AM5하고 얘도 같을 테고 얘하고 얘도 같겠네? 그렇지 뭐. 그러면 나는 요거 반만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들어가면 전체 문제 풀는 전체 6가지를 다 푸는 것보다는 조금 빠를 거 아니에요. 조금씩 빠르게 생각하는 거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문제에 접근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해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AMK의 제곱은 결과적으로 뭐다? 반만 하자.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AMK의 제곱한 거하고 요거한 거에다가 2배 하는 거하고 같겠네. 그럼 2배로 하면 좀 더 짧을 테니까. 그런데 또 하나, 이거를 뭐 계산식으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계산식으로 복잡하게 하는 걸 최대한에 줄이려면 이렇게 해서 시그마를 쓰는 것보다 세 개니까 그냥 AM1 더하기 AM2 더하기 AM3 이게 차라리 더 빠르겠다. 그죠? 요렇게 생각을 가져가는 거죠. 왜? 단순 계산이고 조금 조잡하지만 이게 따다다닥 풀 수 있으면 사실은 개념을 생각해서 응용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니까 정육각형의 길이, 정육각형 한 변을 A라고 한번 놔봅시다. 자, 그러면 선분 AM1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AM1의 제곱? 뭔 소리냐? 요 길이 AM1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니 뭐라 그래? 이거야 뭐 그냥 변의 길이니까 그냥 바로 나오지. 어떻게? 2분의 A의 제곱이지 뭐. 그러니까 얘는 4분의 A 제곱. 심플하네. 하나 건졌고 AM2의 제곱은 AM2? 요건데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요거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만. 정육각형이라 그랬지? 그러면 내가 요각을 안 해. 요각은 정육각형의 한 내각은 120도니까 이건 그냥 120도로 놓고 풉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이 코사인 법칙으로 금방 후다다닥 풀리겠네. 자, AB의 길이가 얼마요? A라고 놨죠. A의 제곱. 그 다음에 BM2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거야 반이니까 2분의 A라고 놓을 테고 그럼 얘는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의 2분의 A의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냐? 4분의 A니까 4분의 5 A의 제곱 얘하고 약분돼서 마이너스 A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120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되면 얘는 4분의 5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은 4분의 7 A의 제곱 생각보다 빨리 나오죠. AM3의 제곱은 AM3의 제곱 한번 봅시다. 요거네. AM3의 제곱은 AM3의 제곱을 이렇게 요걸 찾으려고 해보니까 뭔가 각이 있으면 삼각형이 있으면 금방 하겠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A에서 D까지 이렇게 해서 육각형을 반토막을 내버리면 삼각형이 A, M3, D 이렇게 될 테고 당연히 여기는 변의 길이의 반이니까 2분의 1이고 얘는 변의 길이가 2개니까 2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로 어떻게 좀 풀어보자. 그러면 AM3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M3D의 제곱, 즉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그러면 2A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이법칙 쓰는 겁니다. 2분의 A 곱하기 2A에다가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가 왜 코사인 60도가 어디가 코사인 60도란 소리야? 그러면 요각이요, 요각. 요각이 60도란 소리입니다. 자, 왜? 한 내각이 120도니까 이것도 내각이 120도면 반토막이면 60도지 뭐. 자, 이렇게 바로 갑시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4A의 제곱 얘가고 마이너스
아, 가만 있어봐. 코사인 60도가 또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하고 가니까 그냥 a의 제곱. 그죠? 그럼 얘는 4분의 13a의 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겠네요. 오호, 끝났어. 2의 가로 열고, 얘하고, 즉, 얘하고, 이렇게 세 개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2의 가로 열고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7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3a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는 2 곱하기 4분의 21a의 제곱이다. 그럼 얘 가고 이거 뭐야? 2다. 따라서 2분의 21a의 제곱이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요게 14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7로 약분하면 2에다가 3에다가 a의 제곱이 3분의 4가 될 테고 그러니까 a는 루트 3분의 4 즉 얘는 얼마다? 3분의 2 루트 3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의 답이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못 풀었는데 시험을 마치고 나면 그 문제 아깝다 이런 문제 항상 있는 친구들이 있죠. 왜 그러냐? 너무 조급해하고 또는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당황하고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잘 못 떠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돼요. 마음이 막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울먹울먹 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하세요. 실제로 심호흡을 한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는 이게 가슴 떨림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칠판 위에 있는 태극기를 본다든지 창문 밖을 잠깐 본다든지 한 1, 2초, 2, 3초 정도 그래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는 동작을 실제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두근두근 할 때 침착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독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하는 거예요. 비슷한 유형을 떠올리거나 어떤 유형이 있었지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해당 단원에 내가 아는 개념은 무엇들이 있지 이렇게 나열도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문제에 필요한 부분들 내가 놓치는 건 있는지 또는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거는 있는지 문제하고 상관없이 문제를 보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 해당하는 그 단원의 개념들이나 아니면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 뭐가 있었는지를 차분하게 꼼꼼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지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논술형 제일 뒷문제이기도 하고 이 예제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뭐 지금 막 급하고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복잡해 보여. 그 뭐가 이렇게 안 떠올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잠깐 이렇게 머리를 좀 식히고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없어. 마음이 급하고 논술형이라. 근데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고 근데 가운데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F하고 G는 변 AB하고 변 BC위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고 이거 너무 급해 안 되겠어. 그러면은 이게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안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서 이렇게 보면서 심호흡도 하고 이렇게 그림도 보고 저 멀리 뭐 창밖도 잠깐 봤다가 다시 차분하게 접근합니다. 왜? 이럴 때 몇 문제가 있으면 취사 선택해서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EF하고 G2의 길이가 같고 요게 다 뭐다? 루트 2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루트 2 그리고 요게 45도이고 EFG가 있다. EFG가 있다. 삼각형 EFG가 있다. 오케이. 그건 눈에 보여. 그런데 처음 F는 AB 전 G는 BC 위에 있고 EFG를 움직이고 각 BGF의 길이 F의 각의 크기가 요거의 셋하고 B2의 길이는 항상 일정 함량을 구하시오. 이게 B2의 길이는 또 뜬금없이 계산을 해야 되는구만. B이면 요거에 해당하는 거네. 근데 움직이더라도 삼각형이 움직이더라도 일정함을 보여라.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걸 가만히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 사각형에 대해서 고민하다고 보니까 요 각이 45도.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45도겠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긴 직각일 테고.
135도에 요각이 세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만히 꼴을 보니까 요 길이가 루트 2, 요 길이도 루트 2, 1대 1대 루트 2. 그럼 요 FG의 길이는 2가 될 테고, 아, 요건 2인 건 거저 먹었네. 그래? 그리고 요게 135도네.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도대체 이 FB가 뭐겠냐? 움직이는 점이긴 한데 요거를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인 법칙을 떠올린 거지. 그래서 사인 135도분의 2는 즉 요각 대 요거는 세타 대 요걸로 요 변의 길이로 나올 테니까 사인 세타의 FB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13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FB는 2분의 루트 2, 대각선을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얘는 2 루트 2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FB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구해야 되는 선분 B2에 대해서 여기가 45도인데 여기도 45도고 그럼 여기가 세타네. 그러면 여기서 요거 전체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 결국 요거는 어떻게 된다?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요각이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2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네. 왜? 요 길이도 찾았고 요 길이도 찾았고 그러니까 요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FB의 제곱 2 루트 2의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에다가 사인 세타 한 개 한 변 길이 들어가고 곱하기 코사인 저쪽 가기보다 90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봅시다. 요거 제곱했으니까 8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은 2.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루트 8의 제곱은 8. 다음에 사인 세타에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요거 뭐죠? 요거는 결국 사인 세타가 되니까 사인 세타 얘가 뭐예요? 사인 제곱 세타네. 그러면 얘하고 가버리네. 다이렉트로 2가 나오네. 따라서 선분 B2의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결국 B의 길이 F점하고 G점이 이 위에서 또는 이 위에서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B의 길이는 항상 루트 2 값으로 일정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식도 몇 줄 안 썼는데 이걸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당황해서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사인 법칙 하나 쓰고 코사인 법칙 하나 쓰고 그래서 바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긴장하고 당황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심호흡도 하고 시선도 좀 멀리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좀 다스린 다음에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삼각형, 지금 제가 뭐 했어요? 이등변 삼각형 떠올리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어떻게 요리를 할까 생각해보고 요거 두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말로만 아니죠. 실제로 눈동자를 먼 데다가 초점을 맞춰보기도 하고 심호흡을 하면, 확실히 사람이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다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침착함을 되찾는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논술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보다 빠른 시간에 풀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하나 더 골라봤어요. 작년도 태장고등학교 기말 17번 문제인데요. 이걸 보면 지금 막 긴장이 된 상태, 달달 떨려. 그림을 딱 봤더니 이게 뭐 C점이 원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간 상태죠. C점이 원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가지고 그런데 문제에서 CB의 길이를 구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 그 얘기죠. 마음이 하얘지는데 갑자기 사인 BAC는 8분의 루트 63 듣도 보도 못하던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숫자가 막 주어지고 이런 상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긴장을 좀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번호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풀게 되기 때문에 더 긴장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서 문제가 잘 안 보여요. 계속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심호흡도 해야 되고 유형들도 비슷한 거 좀 떠올리면서 이렇게 갑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밑줄을 좀 그어야 될 부분들이 주어진 부분들이 여기가 4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AC, BAC 각 BAC는 요각이 되겠고 요각에 대한 사인 값이 8분의 루트 63으로 주어져 있네. 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요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원의 넓이가 16파이라고 주어져 있네. 땡큐. 반지름이 4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반지름이 되니까 여기 4네. 아, 그림이 좀 이상할 뿐이지. 요 삼각형 OAB는 정삼각형이네. 정삼각형입니다. 아, 요게 정삼각형이구나. 그러면 이 각이 60도겠네. 오케이, 땡큐.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러면 요게 비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삼각비가 하나 보였어요. 자, 그러면 접근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사인 값이 8분의 루트 63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얘가 둔각이니까 요렇게 AB를 연장하고 C에서 밑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요 점을 H라고 해버리면 자, 어떻게 되느냐? 8분의 루트 63. 자, 여기를 길이를 모르니까 8A라고 하고 여기를 루트 63A라고 하면 8분의 루트 63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피타고라스로 나오겠죠. 어떻게 되지? 63, 88에 64, 1. 즉, 요 길이는 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구해놓고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코사인 각 CBA, 코사인 CBA가 어디냐? 요각이죠, 요각. 그죠? 그러면 요각에 대해서 코사인 CBA는 그냥 OB 그리고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거 요걸로 계산하면 그냥 특수각이니까 바로 나오겠네. 바로 해봅시다. CBA는 즉 코사인 각 OB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럴까? H 다시라고 해볼까요? H 다시는 그냥 우리가 특수각의 삼각비니까 2분의 1이다. 다이렉트로 나오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쪽 뾰족한 삼각형 다시 이쪽에 요 뾰족한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놓고 보면 삼각형 CHB에서 선분 CH의 길이를 잘 보면 말이죠. 요각이 60도니까 H의 길이는 CH의 길이 요 길이는 이 60도에 대해서 특수각의 삼각비로 볼 수 있죠. 즉 무슨 소리냐.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4 플러스 A 밑변의 길이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즉 왜냐하면 각 B가 60도니까 큰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삼각형 CHB에서 CH의 길이가 4 플러스 A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CH의 길이 63A는 4 플러스 A의 루트 3. 그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넘겨서 A로 묶어내면 7, 9, 63이니까 3 루트 7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A 이렇게 될 테고 이쪽에는 루트 3이 곱해졌으니까 4 루트 3 이렇게 남겠네요. 따라서 A 값은 3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될 테고 얘는 유리화시키면 63 마이너스 3에 4 루트 3에 가로 열고 3 루트 7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얘는 60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15 이렇게 될 테고 즉 15분의 3 루트 37에 21 플러스 루트 3 루트 3이니까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약분해버리고 5 즉 5분의 1 더하기 5분의 루트 2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A를 순식간에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CB의 길이는 요 특수각의 삼각비 CB의 길이 요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얘는 2배의 A 플러스 4가 될 테고 A가 저렇게 되니까 2에 가로 열고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0은 5분의 21 더하기 5분의 루트 2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합쳐서 5분의 42 플러스
2루트 21입니다. 그죠? 따라서 P는 얼마? 5분의 42. 다음에 Q는 얼마? 5분의 2. 그러면 P 플러스 Q는 얼마? 5분의 44. 따라서 15 곱하기 5분의 44는 3 곱하기 44. 답은 얼마? 132. 자, 답입니다. 이 문제는 보다시피 막 긴장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지? 이 각을 어떻게 하지? 이 길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면 원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막 별 복잡한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만 심호흡하고 마음을 좀 가다듬어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요거 사인값 가지고 실제로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사인값에 대해서 둔각을 처리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내면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특수각의 삼각비, 이거 60도인 거 특수각의 삼각비로 다 풀 수 있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풀려 그러면 의외로 짧은 시간에 금방 답을 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3,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몇 가지 험난한 과정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